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일리커입니다. 오랜만에 토요일 브이로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첫 번째 브이로그인 것 같고요. 오늘은 뭐 그렇게 일정이 빡빡하지는 않고요. 이번 주에 입고됐던 시스템들이 좀 있어서 그 시스템들 출고를 좀 오늘 많이 할 것 같아요. 예약 AS 진행하고 그렇게 하러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관리를 좀 할게요. 견적 문의도 좀 있고 질문들도 있고 카카오톡 상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견적 문의가 엄청 줄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메모리 급등, 거기에 따른 SSD 가격 상승,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컴퓨터 매장들 분위기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꼭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PC 구매를 좀 망설이게 되죠. 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토요일 브이로그 영상들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안 올라오면 영상 언제 올라오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26년도에는 작년보다는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하루 종일 찍고 그 동영상들을 편집을 한다는 것도 되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찍는 건 좋은데 편집을 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서, 얘는 보물입니다. 보물. 요즘에는 보물이죠. 메모리 다음으로 보물. SSD 삼성 990 에보 플러스 3개 구해서 입고가 됐습니다. 요즘은 메모리 SSD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메모리 많이 올랐다 이 얘기는 많이들 들으셔서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메모리에 못지않게 요즘 SSD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뭐 2배 이상 오른 것 같은데요. 일반 사용자분들도 요즘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어제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인텔보다는 라이젠이 아이드리시 온도가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팬 소음이 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가게에서랑 집에서랑 차이가 이렇게 심할 줄 몰랐어요. 여기는 좀 뻥 뚫려 있고요. 네. 집은 조용하잖아요. 네. 안 괜찮다니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새로 다신 거예요? 이 케이스에 붙어있는 기본 팬이에요? 기본 폰이에요. 기본 팬이에요. 네, 케이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컨트롤러 그쪽은 다 뺄게요. 네. 뺀다라는 게 뜯는다는 건 아니고 연결을 해제한다. 그렇죠. 연결 해제하고 네, 이렇게 돼 있는 측면하고 후면 팬, 네. 얘들은 메인보드 네, PWM으로 꽂아서 바이오스에서 약간 그 사일런트 저소음으로 내려놓고 네. 그렇게 쓰시는 걸로. 이게 후면 팬이구나. RGB는 냅두고요. 네, 총 그러면 4개예요. 측면 3개, 뒤에 하나 4개. 이 분위기가 스낵쿨러에서도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요 컨트롤러에 있는 시스템 팬들 네. 4개를 여기다 안 물리고 메인보드에 바로 꽂아서 바이오스에서 수동으로 내리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소음을 좀 줄이려면. 순행마다도 소음이 좀 큰 애들이 있고 조용한 애들이 있고, 지금 저희가 쓰는 거는 조용하잖아요. 귀에 대보세요. 제품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라이젠이 온도 변화가 되게 기복이 심해요. 인텔보다는. 그렇죠. 이제 인텔에서 라이젠으로 갈아타셨는데 그 차이를 이제 느끼시는 거죠. 그건 선이 지금 짧아서 얘도 연장선 연결해야 돼. 아닌가? 꽂을 수 있나? 아니요, 짧아요. 후면 팬 하나 따로, 측면 3개 묶어서 하나 따로,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RGB도 그럼 연결해드려요? 주세요. 얘도 모자르면 RGB 연장선 쓸 거예요. 네. 이게 밖으로 나가면 보기 싫어서 안 썼다 이 얘기잖아요. 네. 저희는 요 구멍이 있죠? 틈새 요쪽으로 집어넣어요. 짧게 딱 RGB 연장선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장선들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죠? 네, 깔끔하죠. 네, 그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품 이거 보니까 다나에서 이게 인터넷 치면 밝힐 게 이게 소음이 많이 나와. 스낵쿨러마다 소음들이 다 달라요. 제품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커뮤니티에서 어떤 게 좋냐 어떻게 좋냐 계속 확인하고. 발키리 소음 있다라는 거는 이거 사고 나서 아신 거예요? 아니면 구입하기 전에도 아신 거예요? MSI 써봤는데 이 정도는 되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다 쿨러가 아니, 이 정도. 제 그 얘기 아니라 발키리 소음이 좀 있다라는 거를 아셨잖아요. 네. 이걸 장착을 하시고 나서 아신 거예요? 아니면 장착하기 전에 알고 계신 거예요? 소음이 좀 난다 그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아, 이게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걸 들은 걸 네. 이 순행을 사용하고 나서 들으신 건지 이 순행 쓰기 전에 전에. 그러면 이걸 선택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그 정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몰랐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내가 지금 구입하려는 제품이 소음이 좀 있는 제품이래. 그걸 알고 계셨으면은 네. 피하셔야죠. 이렇게 심할 줄은. 네. 야, 이 정도나마 생각. 그러면 커뮤니티 글이 안 올라오죠. 그렇죠. 예. 제가 그냥. 똑같은 메인보드, 똑같은 CPU를 장착을 해도 시스템 팬, 케이스 팬에 따라서 달라져요. 좀 예민한 팬들이야. 그건 더 심한 거죠. 일단 조텍 어플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RGB 연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동하시려고 지금 케이블 다 연결한 네,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파이어스톰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이거 실행하셔가지고 스펙트라 링크 네. 요걸 이렇게 키시면 돼요. 받겠죠. 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바이오스에서 팬 속도 조절을 수동으로 좀 낮춰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RGB는 깔맞춤이 되는 거죠. 회전 속도가 좀 빠른 애가 있고 좀 느린 애가 있고 그래요. 지금 CPU 같은 경우에도 이 라디펜도 좀 높게 돌긴 해요. 발키리 1490이잖아요. 지금 시스템 팬 1, 2에 꽂았거든요. 네. 여기서 팬 스피드를 사일런트로 좀 내려볼게요. 800rpm으로. 네. 한 200rpm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만약 이것도 싫다 그러면은 수동으로 내려야 돼요. 여기서 매뉴얼 80도일 때, 90도일 때 100% 이런 식으로 다 내리는 거예요. 밑에는 온도거든요. 도일 때 70%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내리는 겁니다. 옆에는 최대한 지금 수동으로 내린 거고요. 지금 보시면 소리 나잖아요. 네, 발키리. 잡아볼게요. 오. 얘들이라고 얘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정하려면 얘도 아까 CPU 팬 수동으로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내려드려요? 네, 좀 내려. 노멀로 하셔도 되고 사일런트는 조금 저소음이에요. 네. 떨어졌죠. 거의 살면서. 그러니까 제일 쉽게 하시려면 컨트롤을 노멀, 사일런트 요거만 조절하셔도 되고 사일런트를 그러니까 이걸로 더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매뉴얼. 매뉴얼로 해서 이 그래프로 네. 내려서 조절하는 거. 사일런트로 딱. 사일런트를 해드릴게요. 메인 화면에서 저장 F10번. 나갈 땐 무조건 F10번. 그다음 예스, 엔터. 근데 이거는 바이오스에서 속도 조절을 하고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보세요. 얘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발키리가 주 원인이에요. 그리고 바이오스에 설정한 거기 때문에 메인보드가 초기화됐다. 그러면 아까 그런 설정이 다 풀립니다. 그렇죠. 윈도우 재설치할 때도 그게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 또 그건 있죠. 팬 속도 조절은 GCC 있죠. GCC 여기서도 팬 컨트롤을 또 합니다. 아, 이게 뭐예요? 제가 RGB 여기서 바꾼다고 PC 누르시면 팬 컨트롤. 아, 바이오스에서 막 이렇게 건드셔도 여기서 고객분이 만지시면 네. 또 바뀌어요. 아, 메인보드에 있는 팬 컨트롤을 어플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지금 아까 여기 보신 항목들 있잖아요. 바이오스에서 보신 거하고 똑같거든요. 조절할 수 있고 적용 누르시면 되거든요. 이게 더 그렇게 빠르 제가 하기에는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을. 예. 하여튼 중요한 거는 메인보드 바이오스에서 조절할 수도 있고 기가바이트 컨트롤을 해서 조절할 수도 있고 예,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존보다는 조금 더 줄었긴 했을 거예요. 시스템 팬들도 전부 낮췄고 얘들도 전부 낮췄기 때문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보다 좀 나으시긴 할 텐데 발키리 자체도 또 소음이 좀 있다. 이번에는 주문한 메인보드가 도착을 했습니다. Z890 보드고요. 기가바이트 보드예요. Z890 어로스 엘리트 와이파이 7 어디에 쓸 거냐면 이 시스템에 사용될 보드입니다. 아직 CPU는 안 하는데요. 사실 얘도 마지막으로 영상 촬영을 했는데 i9 관련해 가지고 제가 최근에 또 하나 영상 올린 게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영상 안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찍긴 찍었는데 i9 14900K인데 CPU 분량이고 유통사 센터에 보내서 분량 판정 받았고 지금 재고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한 2, 3주 걸린다고 해서 15세대 285K로 바뀌기로 했습니다. 고객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1년 전에 CPU 분량으로 AS 진행했던 건데 1년 만에 또 CPU가 분량이 났기 때문에 고객분이 나 14세대 못 쓰겠다. 다행히 또 센터에서 15세대에 285K로 바꿔준다고 하니까 울트라9 285K로 도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메인보드를 주문하셔가지고 CPU 도착하면 Z890 보드에 울트라9
285K 장착을 해서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죠. 하지만 메인보드를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좀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고장이 또 날까봐 사용자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죠. CPU만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14900K 영상은 안 올리는 걸로. 이번에 출고할 시스템은 메인보드 교체고요. 중고보드예요. 보드는 B75 메인보드 고장이 났고, 이런 경우에는 새 제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산 쪽에 중고보드를 구해서 장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드만 문제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러면요. 쿨러도 고장이었고요. 예. 근데 쿨러는 어차피 중고 몇천 원 안다니까 이건 제가 그냥 바꿨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 고객분 쿨러 어디 갔니? 여기 있다. 고장 난 거. 그래서 저희가 갈아드렸고, 그래픽 카드도 사실 썩 좋진 않아요. 보니까 화면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경우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픽 카드 뒤에 모니터 선 단자 어떤 거 꽂아 쓰세요? 이렇게 핀 많은 거, 넓은 거 이런 거 꽂아 쓰세요? 그런 정도 사이즈 같습니다. 요렇게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게 DVI라는 단자인데, 네. DVI가 두 개가 있고 HDMI가 있거든요. HDMI 단자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예. 밑에 DVI 흰색, 이거 보시면 여기 흰색이 있죠. 여기다 꽂으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예. 방금 전에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아까처럼 중고보드가 필요할 때는 용산 쪽에 저희가 보드를 구해서 장착을 하고요. 그 대신에 못 구하는 보드들이 좀 있어요. 뭐 Z390 이런 보드들은 좀 구하기가 좀 어렵죠. 이번에 또 작업대에 올라와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시스템은, 얘 같은 경우에도 게임 중에 화면 나감, 특히 이제 배그 게임 중에 화면 나감, 배그에서만 화면 나감 그러면은 사실 제가 입고를 잘 못 봤거든요. 근데 고객분이 뭐 OCCT 이런 벤치를 돌렸을 때도 화면이 나가더라 라고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게임에서 다 증상이 나온다 그러면 확인을 좀 해볼 텐데, 다른 게임은 다 괜찮아. 근데 배그에서만 그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배그는 좀 특성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게임하고 달리 좀 오류가 많아요. 전체적인 테스트 진행을 좀 해보고 화면 나가는 증상이 과연 발생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를 세우셔가지고, 이분이 그분이구나. 간단하게 테스트를 좀 해보셨대요. 그래픽카드를 메인보드 쪽으로 바로 꽂아가지고도 돌려보고, 뭐 여러 가지를 좀 돌려봤는데 증상이 똑같더라. 전체적인 부품들 구성 확인을 하고 고객분이 말씀하시는 OCCT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인텔 i9 1900K이고요. 메모리는 16기가 2개, 32기가 3200짜리. 그래픽카드는 RTX 3080. 먼저 시네벤치 돌려서 온도 테스트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고객분이 말씀하시는 OCCT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3분 정도 남았는데 온도는 최대 82도, 온도도 뭐 무난합니다. 시네벤치도 잘 되고, 마무리되면 또 다음 진행해봐야죠. 확인을 하고 가셔야지. 그래야 만약에 혹시라도 집에 가서 화면이 안 뜨거나 그러면 거기서는 화면이 떴는데 왜 안 떴지? 그럼 내가 뭘 잘못 연결했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모니터는 여기다 꽂는 겁니다. 네. 이 위쪽에도 꽂는 구멍이 있는데 꽂으시면 안 돼요. 이건 내장 그래픽이니까. 그래서 제가 스티커 붙여놓은 거거든요. 네. 모니터 여기다 꽂으라고. 그래서 여기 DP, HDMI 원하시는 케이블 꽂으시면 돼요. 네. 고객분 SSD 윈도우 잘 올라오더라고요. 네, 별 문제 없었고요. 그 다음에 2.5인치 SSD도 뒤에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논 RGB 시스템이기 때문에 LED 들어오는 게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훨씬 깔끔하니까. 너무 알지 그랬어요. LED 불빛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눈부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려한데, 그게 싫어. 그러신 분도 있고. 그래픽카드 5060 Ti 16기가짜리 3열 그래픽카드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기본 지지대가 들어있거든요. 땡기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기본적으로 지지대 있으니까 지지대 따로 안 사셔도 되고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거 뭐 건든 건 없어요. 드라이버까지는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 그대로 있네요. 그럼요. 고객분 사용하던 윈도우니까. 특정 프로그램들은 작동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메인보드가 바뀌면
락이 잠겨가지고 안 되는 애들도 가끔 있거든요. 시스템적인 뭐 그래픽 드라이버라든지 뭐 이런 거 설치해야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 다 잡아놨고 인터넷도 잘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2.5인치 SSD는 여기 있네요. 올라오고요.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 네, 쓰시면 됩니다. 우리 고객분 사용됐던 부품 박스들이거든요. 네. 그대로 가져가시고 전원선 여기 파워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요거 챙기시고요. 우선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 견적 요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견적 요청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견적을 짜가지고 견적 확인 게시판에다 올려드려요. 그거 보고 일단 데이터는 있어야 되니까요. 그걸 보고 카톡이든 전화든 상담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이 어떤 구성인지 모르겠지만 평균 3, 4일 정도는 걸리죠. 윈도우 설치는 기본입니다. 정품을 구매하시면 라이센스 키를 넣어드리고요. 정품 구매 안 하시면 체험판이죠. 키를 안 넣어드리니까. 네네. 네,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하는欄이 있어요. 신청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랑 통화를 하시든지 카톡을 하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이 넘냐고요? 되게 난감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어요. 저희가 조립을 50만 원부터요. 제가 1100까지 했거든요. 컴퓨터 살려러 200 넘나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거기 신청하시는 날 보면 고객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예상 가격이라든지 CPU라든지 이런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서 견적을 짜드리니까요. 네, 그거 보시죠. 네, 신청해 주세요. 그럼 보고서 제가 견적 짜서 올려드릴게요. 저도 박스에 넣어드리면 좋은데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요즘 이거 컴퓨터 맞추는 사람이 많나 봐요? 많이 줄었죠. 아 그래요? 저번에 왔을 때 여기 막 다 비었던 것 같은데. 뭐 비일 때도 있고 뭐 차일 때도 있고 뭐 쌓일 때는 조립대행 의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꽉 차는 경우도 있어요. 구매하시는 분도 있지만 조립대행도 있거든요. 부품들을 본인이 사와서 예. 조립해달라. 그러면 저희는 이제 조립만 해드리면 되니까. 고객분은 저희한테 구매하신 거니까 AS가 되고. 이쪽에 강화유리 해놨으니까 눕히시려면은 이쪽을 위로 이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두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신 거. 그건가요? 확인부터 좀 할게요. 오늘은 영상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카메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행, 요거 불량. 그리고 공랭 하나 단 거. 그리고 고객분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11시 예약 계신가요? 예약 아니고 저 찾으러 왔어요. 찾으러 오셨어요? 잠시만요. 이분부터 먼저 좀 바로 드릴게요. 그 5600X는 순행도 필요 없어요. 예. 공랭 하나면 온도 잘 잡거든요. 어제 제가 돌렸을 때 60 몇 도인가 그래요. 그게 저희가 말하는 60 몇 도라는 온도는 시네벤치 부하 테스트를 했을 때, 그러니까 CPU에 일을 막 시켰을 때 최대 온도예요. 순행 전혀 필요 없어요. 한번 켜지는 거 보고 가시겠습니다. 딱 보시면 기존보다는 좀 조촐하긴 한데 이 CPU는 요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처음에 달아서 나왔던 거는 기본 펜? 예, 기본 팬이 보다는 그냥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럼요. 기본 펜은 저희도 안 써요. 원하시면 제가 기본 펜 선물로 하나 드릴까요? 원하시면? 안 쓰니까 이런 건 안 써요, 기본 펜은. 예. 근데 순행을 달았어요. 5600X에. 그게 한 3년 전인가 형이 갑자기 그냥 달자고 해가지고. 뭐 달아서 나쁠 건 없지만 비용이 그만큼 올라가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메모리도 뺐다 꽂았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메모리를 3번, 4번에 꽂으셨대요? 그 1, 2번은 그 이제 불량이라서. 저 2번, 4번을 꽂았는데요? 2번, 4번이요? 네, 2번, 4번. 왜냐면 3, 4번을 꽂으니까 네. XMP가 오르나더라고요. 메모리 오버클럭 페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메모리를 3, 4번을 꽂으셨더라고요. 왜 3, 4번을 꽂고 별 문제가 없어서 가지고. 저는 바로 에러 나던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메모리를 빼서 2, 4번으로 꽂았죠. 메모리는 1, 3, 2, 4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듀얼 모드, 싱글 모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2, 4. 네, 이렇게 쓰세요. 예. 그 청소도 다 해놨습니다. 컴퓨터로. 먼지도 많더라고요. 윈도우 구동되면 끄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건 없으세요? 따로. 알겠습니다. 윈도우 업데이트 걸려있네요, 지금. 네, 끄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 순행 저 뒤에 있으니까 챙겨가실 거면 제가 봉다리에 담아드릴게요. 따로 폐기. 폐기도 돼요. 네. 폐기하려면 따로. 네네. 그럼 폐기해드리겠습니다.
찾으러 오셨죠? 네, 저 파워 600이죠. 아, 600.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밑에 다리를 떼드리고 싶어도 네. 기스가 나니까 그래서 밑에를 안 뗐습니다. 지금 떼드리면 되는데 나사만 풀르면 되던데요, 진짜? 근데 제가 다 쓸게요. 예. 넣어야 되고 하니까.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얘를 밑에다 붙여서 기스 나니까 백을 생각했었는데 얘가 훨씬 나요. 보드가 ATX라서 제가 300도 해보고 600도 해봤지만 600이 낫습니다. 떼서 예. 제껴지는 거죠? 이렇게 자석으로 다 돼 있고요. 네. 얘는 이렇게 유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를 열 수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모니터 선이라든지 키보드 마우스 선 연결하려면 이렇게 풀른 다음에 이렇게 제껴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정도 선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이트하게 묶지를 못해요. 야,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켜볼게요. 컴퓨터 자리를 만들어놔서 아. 제가 풀더 사용해서 괜찮네요. 네네. 오랜만에 또 작업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얘를 이렇게 눕힐 거니까 그래픽카드 밑에는 흡기, 이쪽 펜 흡기로 했고요. 당연히 이쪽은 100이고 이 하단에 얘 흡기, 얘는 기본 펜, 뒤에 120mm 걔는 100이. 잠깐 들어와서 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제일 깔끔하게 작업된 거거든요. 타워 케이스들은. 뭐 이뻐서 하는 거라서 저도 네. 특이한 거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 LCD에 하시면은 좀 더 저도 특이하긴 그걸 했을 텐데. 생각했는데 원래 Y70까지도 생각했었는데 아, 화면이 큰 것도 아니고 그거 나오는 거면은 나중에 차라리 수명을 바꿔버려서 온도 체크하게 낫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아, 네네네. 요것도 뭐 괜찮더라고요. 끄도록 하겠습니다. 조택도 많이들 좋아하세요? 솔직히 그 5년 때문에 쓴 거긴 해요. 아, 2년 연장했어요? 네, 아, 갤럭시 거 쓰다가 네. 한번 저기 9070 쓰다가 아, 저 업데이트하기 너무 싫어서 5만 하면 뭐 안 돌아가고 이러니. 아, 그런 게 지금도 좀 있어요? 예, 그 안티치트랑 하는 게임들이 안티치트랑 오류가 나서 아, 드라이버를 다운그레이드 써야 돼요. 그러면은 AMD 그 아데란을 사용을 못 해요. 그래요? 그런 것들 많이 개선했다고 그랬는데. 요번에 작년 말에 업데이트한 게 또 난리가 났어요. 아, 그래요? 아직 그렇군요. 아직 제가 사용할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정말 잘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개선했고, 아드레날린 업데이트로 뭐, 웬만한 이제는 불편함 없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또 아닌가 보구나. 안티치트랑 다른 게 오류가 나니까 아, 답이 없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래픽 카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넣어놨어요. 이렇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을 유리면으로 해놨으니까 눕히시려면 이렇게 눕히세요. 테이프 안 붙여도 돼요? 네, 가자마자 뜯을 것 같은데. 아, 네네. 아, 케이스 있었구나. 혹시 네, 쓰실 때 있으실까요? 저희는 쓸 데는 없습니다. 네, 쓸 데는 없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나눔 드리긴 할 텐데 이 케이스도 지금 필요한 분 주라고 놓고 가셨거든요. 쓰실 때 있으면 가져가시고 아니면 그럼 다른 나눔을 해주세요. 나눔 이제 해드릴까요? 쓸 때가 있을 사람이 있을까? 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제가 나눔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1시 예약하셨죠, 사장님? 네, 예. 아, 네네. 제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얘는 뭐가 안 되세요? 안 되는 이게 게? 되거든요. 아, 되긴 돼요? 네, 이게 10몇 년 된 컴퓨터인데 네, 제가 이 컴퓨터로 네. 한글하고 엑셀하고 가계부 프로그램 하나 돌리고 있고 그다음에 갤럭시 와치에다가 와치페이스를 집어넣으려고 무선 랜 연결해가지고 그건 무선밖에 안 되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식하고 네, 근데 그거 다 되긴 되는데 네, 요즘 한두 달 전부터 주식창을 오래 열고 있으면 네. 메모리 부족하다고 그 주식창 앱 화면에서 뜨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좀 나아질 방법이 있는 건지 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나을까? 뭐 윈도우라도 밀고 새로 깔면 좀 나아질지. 네네. 일단 CPU 좀 볼게요. CPU가 몇인가? CPU가 i5 3570인가 예전 거. B75보드라서 일단 사실상 이 시스템에서 뭔가를 막 한다라는 거는 어려워요, 사실. 비용 투자하기는 조금 아까 오피스나 이런 라이센스 문제도 있고 해서 내가 이 PC를 좀 더 쓰겠다.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주식창에서 메모리 부족 메시지가 뜨더라. 그걸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CPU는 i5 3570 메모리가 4기가예요. 메모리가 부족해요. 예.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 메모리 좀 더 올리는 거. 그게 뭐 가장 최선의 방법. 그렇지 않으면 PC를 교체.
근데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윈도우를 한번 싹 밀고 다시 깔면 옛날 엑셀 한글이 다 날라가죠. 네, 그쵸. 날라가죠. 어떡하- 그러면 램 지금 바로 낄 수 있나요? 메모리는 다 가능합니다. 메모리도 지금 두 가지인데 예. 8기가 하나 꽂으셔도 되고 예. 아니면은 4기가 하나로 꽂으셔도 되고 어떻게 아니면 될까요? 8기가 두 개를 꽂으셔도 되고 지금보다는 훨씬 쾌적해지는 거죠. 좀 나아지죠. 그 조금이라는 게 사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저는 요 정도 생각한다. 근데 실제 꽂았는데 사장님은 이만큼 만족도가 있어. 여기에서 그럴 그만큼 수가 있기 말하지는 때문에 않고. 얘가 지금 DDR3거든요. 예, 뒤였습니다. 뭐 25,000원짜리니까 그 정도는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작업하시고 윈도우는 그냥 그대로 쓰시는 걸로 오신 김에 내부 청소, 컴프레셔도 청소 예, 좀 그래 하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메모리 DDR3 예. 추가로 끼고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써보시는 걸로 예,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네. 쓰다가 안 되면 똑같은 걸로 하나 더 네네. 맞추죠. 뭐. 알겠습니다. 요즘은 사무용 PC들은 큰 케이스를 선호하지 않아요. 예. 이거 빼고 그거 마저 켜볼까요? 여기 보시면 제가 모니터 연결 스티커 예, 붙여놨거든요. 고맙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단자가 있는데 이건 내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이건 뭔가요? 그 모니터는- DVI요. RGB, HDMI, DVI 세 개 중에 하나 꽂으시면 돼요. 아, 예. 네네네. 원래는 저희가 사무용, 업무용 PC는 내장 그래픽으로 보통 권해드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 i3 모델이 지금 전부 품절이에요. 없어요. F라는 CPU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F라는 게 내장 그래픽 코어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렴한 저가로 그래픽 카드를 하나 그냥 꽂아버린 거예요. 예. 안 그랬으면 얘들 안 꽂고 그냥 내장으로 보통 저희가 예. 많이 내보내거든요. CPU가 없어요. 동영상 이렇게 보니까 네. 다들 라이젠 라이젠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언제 인텔이 그렇게 찬밥이 13세대, 14세대 애들 때문에 그래요. 숫자가 그런데, 많나 보죠. 예, 그쵸. 사실, 약국에서 쓰시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인텔로 한 거예요. 트러블 발생할까봐. 네. 드라이버들은 다 설치했어요. 예. 나머지 유틸리티들만 깔아 쓰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와치페이스 집어넣으려면 무선 랜을 연결해야 되는데. 무선 랜이요? 예. 근데 이게 얼마 전부터 네. 무선 랜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해보죠, 뭐. 이거 뭐야. IP 타임 근데 그거 거.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요? 예. 최근부터 해볼게요. 해봐야죠. 얘 분량도 은근 있어요. 예. 그래서 몇 번 바꿨는데. 그거는 전화상으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하죠. 저희는 기계를 실제로 만져보면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내 보드가 Z490 보드인데 메모리 인식이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안 그러시면 메인보드 유통사 센터에 물어보시든가. 센터 있죠. 보드 센터. 그쪽에 한번 물어보세요. 저희는 이제 전화상으로는 어떻게든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기계를 안 보고. 그러니까요. 저희는 기계를 안 봤는데 왜 안 돼요? 그건 저는 모른다니까요. 점쟁이가 아니니까. 기계를 봐야죠. 네네. 일단 설치는 했고 잡히긴 했는데 잠깐만요. 올라왔다. 이분 때문에 지금 블루투스인 줄 알고 좀 헷갈렸어요. 정신을 아니, 쏙 그래서 빼놔서. 설정 들어가가지고 문제 해결 누르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더넷 지금 랜서 뺐거든요. 예. 오른쪽에 보시면 누르면 와이파이 올라오죠. 그러면 저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윈도우 문제겠죠. 만약 윈도우 문제다 그러면 밀고 다시 깔아야죠. 요거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예. 어차피 저거 메모리 예, 꽂고 한번 켜야 되니까요. 예. 얘는 된다. 그러니까 되는 거였는데. 네. 플라스틱이 잘 깨져요.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 전 컴퓨터니까 네. 플라스틱도 많이 아끼고. 그렇죠. 겨울에 택배 받으면 엄청 많이 깨져요. 저희도. 그래서 고민이에요. 택배로 케이스를 안 받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저희도 차로 받아야 되는데 차로 받으려면은 막 20-30개씩 시켜야 되는데 케이스를 어디다가 쌓아놓냐고 또. 사장님 좀 넓은데 가게 만드시면 잘 되실 것 같은데. 이제 준비해야죠. 평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요렇게 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상단에 LED 불빛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혹시? 위에 띠로 LED 불이 들어오거든요. 위에 보시면 LED 스위치 있어요. 그걸 2-3주 길게 누르면 LED 끌 수 있어요. 전원선은 여기 파워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켜보겠습니다. 아까 무선랜 확인한다 그랬지? 네. 메모리 8기가 하나 추가한 거고요. 네. 4기가는 보너스로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현재 한 3.5기가 정도
할당돼서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벌써 키자마자 3.5기가인데 예. 4기가 메모리를 꽂아 쓰고 있으니 예, 예. 딸리죠. 그리고 얘가 안 된다. 왜 안 될까? 여기다. 앞에다 꽂으세요? 예. 앞에는 케이스가 오래돼가지고 인식이 아, 됐다 안 그래? 됐다 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 제가 뒤에다 꽂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아, 그래. 그럼 아예 뒤에 꼽아놓을까? 그래서 그 거치대를 쓰는 거예요. 그러네. 연결할 수 없습니다. 떠버리네. 예. 일단 뒤에다 한번 꽂아봤고요. 예. 됐네요. 됐네. 아, 뒤로. 뒤에다 연결하는- 꽂으세요. 뒤에다. 또 그런 게 또 있나 네, 보네. 그럼요. 그것도 얘기하기에 따라 또 복잡합니다.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쪽은 보조라고 보통은 얘기하거든요. 웬만하면은 뒤쪽에다 꽂는 게. 그리고 또 케이스도 워낙 낡았고 뒤에다 꽂으니까 잘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되네요. 쓰시면 돼요. 저희가 새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한테 또 올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배그 게임 중 화면 나감. 아까 OCCT 플레이 진행했었잖아요. 돌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픽카드 풀로도 돌면서 화면이 나가버리네요. 다시 껐다가 한번 켜보고요. 지금 제가 OCCT 어떤 항목을 테스트했냐면 파워 테스트를 했거든요. 파워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꼭 파워가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픽카드 문제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항목 자체가 파워였기 때문에 저희 테스트 1000W 파워로 교체를 했고 지금 보니까 7분 6초 만에 화면이 나갔네요. 다시 동일 조건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스템 테스트 진행하는 동안 저는 다른 작업을 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케이스 교체를 할 거고요. 고객분이 이동을 하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케이스 뒤쪽이 전부 찌그러졌어요. 경첩 이런 모서리 이런 부분들이 찌그러졌기 때문에 케이스를 바꿔달라 하셔가지고요. 케이스를 바꿀 거고 메인보드나 CPU나 메모리 문제는 없었고 안타깝게도 하드디스크는 고장 났었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제가 AS 대행으로 유통사에다 보내서 교환을 받았습니다.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고요. 케이스 교체할게요. 케이스는 요거 DRX70. 안녕하세요. CPU 왔다. CPU 드디어 유통사에서 CPU가 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4900K 15세대로 교환 요청했던 거 드디어 왔네요. 짜잔, 울트라 9 285K로 CPU 교체돼서 왔습니다. Z890 어러스 엘리트 와이파이 7 보드에 285K로 장착을 해서 출고하도록 할게요. 고객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285K로 해달라고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센터에서 285K로 교환을 해줬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거지만 그 사이에 또 화면이 나갔네요. 아, 그래픽카드가 의심스럽다. 나가버렸죠? 3080 고 RPM 회전하면서 화면이 나가버렸다. 이 그래픽카드를 저희 테스트 보드, 저희 다른 보드에 여기다 해야 되겠다. 다른 보드 이쪽에 꽂아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하시고 아예 화면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CPU랑 공랭이었거든요. 원래는 CPU가 이제 i5 12400F였는데 예, 그때는 잘 되다가 CPU를 갈았더니 바꾸니까 순행이랑 CPU랑 갈았더니 네, 그 다음부터 안 된다고요? 12400 썼을 때는 됐다. 근데 CPU를 바꾸니까 안 됐다. 혹시 네.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번에 사무실 내면서 네, 컴퓨터들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네. 관심이 갑자기 생겨갖고 아, 한번 해봤는데 일단 한번 켜보고요. 네. 안 되는 거 맞는지 보고 그리고 진행을 할게요. 에즈락 보드고 아까 660 보드라고요? 네, 비품도 나네요. 네, 그 넘버락 버튼은 먹네. 그래픽카드 걸쇠는 부러졌네요. 없었어요. 네, 처음부터 없었어요. 아, 처음부터 없었다고요? 네, 이게 중고로 산 거라 아, 그래요? 집에서도 비품 소리는 났었죠? 케이블이 문제일 수도 있다. 뭐 네,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네, 케이블 문제도 있고 그래픽카드 문제도 있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중간에 좀 안 나다가 또 다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났다 해요? 네. 동일하네요. 일단 CPU를 한번 빼봐야 될 것 같아요. 12세대 CPU 한번 꽂아볼게요. 네네. 그러면 고객분이 기존에 쓰셨던 12400하고 비슷하거든요. 네네. 동일한 12세대 CPU니까
그래픽카드 안 꽂고 내장 그래픽으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뜨네. CPU 바꾸니까 뜨네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보드가 B660M 프로 RS D5. 일단 바이오스 업데이트 좀 할게요. CPU 옮겼을 때는 제대로 작동이 됐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죠? 다시. i7 CPU를 예. 세컨컴으로 옮겨갖고 네네. 한번 켜봤어요. 네네. 그때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거든요. 아, 지금 CPU 불량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 아니에요. 네. 원인은 워낙 많기 때문에 아, 그쵸. 현재 B660 보드에 네네. 저희 12세대 CPU를 꽂았을 때 올라오는 거 아, 봐서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그러니까 메인보드 바이오스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업데이트부터 먼저 해보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네. 아직 뭐 CPU 불량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바꾸니까 또 되니까. 아, 예. 세대가 달라서 그래요, 일단. 얘는 12세대. 고객분이 지금 꽂는 거는 14세대. 네네. 세대가 달라서. 지금 보니까 여기 버전이 5.01이거든요. 네. 5.01 날짜가 22년도 9월 버전이에요. 그래요? 네, 엄청 옛날 건데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야 돼요. 이게 문제 같습니다, 지금. 보드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된 거죠? 네. 버전이 왜 이렇게 오래됐지? 아시죠? 아니, 뭐 고객분이 탓할 게 아니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그래도 웬만한 버전 업데이트가 돼서 출고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13.01까지 나왔었거든요. 갭이 너무 크잖아요. 이걸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 같아요. 잘 되겠죠 뭐. 순행 쿨러까지 하셨으니까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쓰시면 멀쩡한 보드를 바꿀 필요는 없다. 되죠. 바이오스 문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고객분 잘못보다는 그 유통 과정에서 출시가 좀 한참 된 메인보드를 유통 판매한 것 같다. 최근 업데이트를 해서 내보내거든요. 어느 정도는 인텔 14세대 CPU가 나온 지도 한참 됐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지 않는 버전으로 출고가 됐다는 거는 좀 재고라고 봐야죠. 지금 13 버전으로 업데이트했고 CPU i7 14700KF 잘 올라오죠. 그리고 그래픽카드 지지대는 네.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요. 네. 얘가 여기 받추는 거고요. 아, 얘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그래픽카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 정도 그래픽카드 지지대 필요 없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냥 뭐 하지 뭐 요 정도. 이 2열짜리 그래픽카드들은 하중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아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볼게요. 조립하는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해갖고. 잘하셨네요. 이렇게 하셨으면 뭐 준수하게 잘하신 거죠. 프로필이 6000이에요. 6000으로 이렇게 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XMP는 여기서 하시면 돼요. 아, 네. 바이오스에 들어가셔가지고 XMP 프로필 옆에 오토 있거든요. 자동 딱 누르시면 프로필 1 해서 6000으로 땡겨오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가 4800이라 4800MHz 메모리 클럭을 6000MHz 클럭으로 얘들이 튜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마무리 할까요? 네. 네. 자, RTX 3080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OCCT 파워 돌려보고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단시간 내에 증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플레이하고 좀 기다려 볼게요. 플레이를 하면서 아까 제가 케이스 교체 작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 특히 또 하는 이유가 떨어뜨려 가지고 옆에 강화 유리가 전부 박살이 났어요. 다 깨져버려 가지고 케이스 교체를 하는 거예요. PC 이동 중에 떨어뜨림으로 케이스 파손, 재조립 완료, 하드디스크 AS 교체 완료.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윈도우 설치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윈도우 설치 작업도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사용한 케이스는 다크프레시 DRX70 블랙입니다. 라이젠이네요. 7700이고요. 다른 부품들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보고요. 하드디스크는 고장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충격에 예민하기 때문에 떨어뜨리거나 하면 하드디스크 고장이 제일 우선적으로 많이 나죠. 윈도우 세팅까지 다 완료했고 기본적인 벤치 테스트 하고 출고하려고 합니다. 고객분이 월요일날 퀵으로 보내달라 하셔가지고 승용차 퀵으로 발송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옮길 때 좀 조심히 떨어뜨리지 않게 좀 더 신경 쓰기 약속.
그리고 오전부터 계속 테스트하던 시스템 그래픽카드를 저희 PC에 꽂아서 돌려보기로 했잖아요. 돌려봤는데 이상이 없네요. 잘 돼요. OCCT 파워 3D 아답티브 두 가지 돌려봤는데 1시간씩 하거든요. 다 통과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정상 작동을 하네요. 근데 여기서는 왜 안 되지? 거꾸로 이 PC에 저희 테스트 3060 꽂아가지고 돌려봤는데 잘 됩니다. 또 램 테스트도 한번 해봤는데 메모리 이상 없었고요. 잘 돼요. 희한하네. 다시 3080 그래픽카드 본래 PC에 꽂아서 더 돌려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버티컬 얘를 제거를 하고 메인보드에 다이렉트로 한번 꽂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고객분이 버티컬 키 제거한 다음에 메인보드에 다이렉트로 꽂아봤다고 하셨거든요. 동일하게 증상이 나타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네요. 오늘 결과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차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토요일 일정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손님들께서 케이스 교체 작업을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케이스를 놓고 가신 분들이 계세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공을 하겠다, 증정을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안텍 제품이고요. C8 커브드 우드 모델이고요.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아시죠? 저는 보드 장착하는 나사들 요 비닐봉지에 이렇게 모아서 넣어 놓으니까 케이스 사용하실 때 나사 사용하시면 되고요. 커브드 모델이에요. 전면에는 우드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좀 비싼 거 아시죠? 이게 얼마지 커브드가? 한 18만원 하나? 새 상품으로 구입을 하신다면 약 한 18만원 정도 되는 케이스고요. 상태 양호하니까 필요하신 분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하단팬 140mm 장착 가능한 부자재들도 있고요. 여기 나사 박스 있네요. 고객분이 아예 이거를 챙겨 가져오셨기 때문에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 케이스 박스가 있기 때문에 택배 발송 가능합니다. 1번 C8 커브드 우드 필요하신 분, 오늘 고객분이 놓고 가신 거예요. 다크 플래시 DLX 21 블랙, 얘도 상태 양호합니다. 컴프레셔로 간단하게 청소했고요. 나사 이렇게 모아놨고, DLX 21 블랙, 얘는 박스가 없기 때문에 택배 발송이 안 됩니다. 직접 오실 수 있으신 분, 저희 매장으로 오셔가지고 찾아가실 수 있으신 분 신청해 주세요. 이쪽에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전시용 케이스로 쓰다가 요즘 안 써요. 미니 케이스거든요. 화이트. 전면은 이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얘도 상태 양호합니다. 사용도 안 하는데 가지고 있어봤자 필요하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얘도 박스가 없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 오셔서 찾아가실 수 있으신 분, 새 제품은 아니지만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년도 1월 토요일 브이로그 시작을 한번 해봤고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